안녕하세요. 피부과학기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홍조 레이저 치료, 홍조 치료의 호전을 확인하는 방법.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홍조 치료가 잘 되고 있다. 왜 홍조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변화가 적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홍조 레이저 치료 후에 호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잘 들어두시면 나는 홍조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이거는 변화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두시면 끄떡끄떡 하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가지셨던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홍조 치료를 약이나 연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말고 그것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할 때 그 레이저 치료의 타겟 대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갔을 때 타겟 대상을 뭘로 잡을까? 대부분 레이저를 우리가 혈관 레이저를 쓴다고 해요. 그죠? 그럼 혈관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혈관 레이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감 레이저, 다이 레이저라고 하죠. 585, 595 같은 것들이 있고 다이오드 레이저인 옐로 레이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최근에 상품명으로 얘기하면 시너지, 멀티플렉스, V빔 퍼펙타, DDR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젠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에서 나온 585 레이저고, 혈관 레이저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죠? XLV 같은 532 KTP 파장을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조로 많이 알려진 것들은 585나 595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옐로 레이저 같이 577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냥 다이 레이저가 그런 혈관 레이저의 어떤 보편적인 치료 레이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레이저를 왜 쓰느냐? 혈관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홍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단지 혈관 증가에 의해서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혈관을 제거하면 그 혈관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그 다시 만들어지는 혈관들을 계속 제거해 주는 거예요. 보통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제거된 혈관들은 대부분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치료의 목적을 여기에 두는 게 맞는가 라고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단지 이런 혈관 제거만을 목적으로 치료를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홍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경우, 즉 너무 오래돼서 상태가 심해지거나 만성화되지 않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IPL이라든지 그냥 물감 레이저, 아까 V빔이라든지 시너지 같은 걸 맞으면 몇 번 안 해도 그냥 증상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재발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상태가 심각했거나 몇 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게 한두 번, 몇 번 만에 되지 않고 계속 재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 방법이 과연 맞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치료를 할 때 혈관 제거뿐만 아니라 혈관 주변의 어떤 진피 환경 조직들을 정상화시키는데 되게 어떤 중점을 둬요. 그래서 저는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 데랑은 다른데, 혈관을 없애는 것 플러스 주변 환경 진피 리모델링을 통한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한 진피 환경 개선을 치료의 목표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조 치료를 할 때 타겟 대상은 뭐라고요? 혈관 제거를 목적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 재발이 안 되겠지 하고 막연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주변에 약간의 열 전달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어느 정도 재발 억제 기능도 있겠지만, 그러면 되게 횟수가 많이 증가하고 그 횟수 대비 증상 호전의 정도가 좀 더디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피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을 같이 함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이런 혈관 치료를 하고 홍조 치료를 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안면 홍조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나서 호전 정도를 아는 지표가 뭐가 있을까? 우선 증상의 강도가 감소를 해요. 옛날에는 한번 홍조가 하고 올라올 때 막
너무 화끈거리고 일상생활이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화끈거려갖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얼굴이 폭발 막 열감 때문에 익는 느낌도 들었는데 치료를 함으로써 그 정도의 강도가 어떻게 돼요? 자꾸자꾸 감소해요. 아, 내가 치료의 효과를 보고 있구나. 치료가 점점 어떤 증상 호전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증상의 빈도. 옛날에는 치료하면 일주일에 막 매일마다 한두 번씩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너무 일상이 불편할 정도로. 그리고 막 뭐 그냥 수시 때때로 막 생기는데 치료를 하고 나면 뭐 하루에 한 번 생길까 말까, 2, 3일에 한 번 생길까 말까. 점점점 어떤 그런 발생하는 빈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빈도는 크게 감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빈도도 감소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옛날에 한 번 생기면 막 2시간씩 기본 이상 1시간 넘어가는 막 증상이 치료하고 나서는 10분 정도도 안 가서 금방 증상이 깔아앉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 정말 많이 감소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뭐예요? 왜 나는 이런 증상의 감소, 빈도의 감소, 지속시간의 감소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붉은기가 생각보다 감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면 홍조 레이저 치료의 호전 정도를 아는 지표로서 붉은기가 어떤 객관적 지표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감소하는 게 더디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더 맞는 거겠죠. 다른 증상 감소에 비해서 같이 패러럴하게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면 실제로 붉은기는 감소하지 않는데 붉은기를 감소하려고 치료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안면 홍조 레이저 치료를 했을 때 위와 같은 이런 증상들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얘는 더딜까? 잘 안 나타날까? 여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안면 홍조의 레이저 치료를 한 후에 붉은기 감소는 호전 정도의 지표가 되기 어렵다. 이 말이 뭔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얼굴에 붉은기를 나타내는 이유는 정확히 뭐냐면 혈액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 적혈관에 헤모글로빈이 있죠. 헤모글로빈 안에 햄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붉은색을 나타내요. 그 햄의 구조는 안에 또 철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붉은색을 나타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홍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얼굴에 백이라는 혈액이 흘러요. 백이라는 혈액이 흐르면 우리가 레이저를 통해서 막 혈관을 제거해서 30, 40을 제거하면 갑자기 흐르던 혈액도 3, 40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혈관은 3, 40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흐르던 혈액량은 100을 유지시켜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피부가 그동안 100을 유지하고 혈액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양분이나 산소 같은 거를 계속 공급하던 걸 갑자기 줄여버리면 뭔가 피부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100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얼굴에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더 많이 수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이 더 많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감소시키려고 하면 뭔가 어떤 회복 능력이라든지 피부에 대한 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게 되니까 자기가 스스로 막 다시 늘리려고 하는데 그게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흐르던 혈액량을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혈관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되지 않은 혈관으로 그 나머지 혈액이 더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100이라고 흐르던 혈액이 갑자기 70, 60으로 줄은 게 아니고 100을 계속 유지해서 그 나머지 살아있는 혈관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붉은기가 감소하지 않겠죠. 왜? 얼굴에 붉은기를 나타내는 거는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그 안에 있는 햄이라고 하는 구조물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그 양은 실제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붉은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붉은기가 감소하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진피 내에 콜라겐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혈관이나 진피의 환경이 개선되고 건강해지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의 피부는 옛날처럼 많은 혈액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겐 리모델링이 제대로 되는 레이저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정확하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무조건 관리하는 능력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기존에 봤을 때, 기존의 환자들 치료하면서 봤을 때 짧게는 3개월에서 아주 길게는 한 8개월 정도의 레이저를 한 사람들은 점점점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강한 진피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더 이상 그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붉은기가 감소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고 나서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 능력이 우선 문제가 있거나
악화연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주변에 뭐 고기를 굽는다, 아니면 음주를 정기적으로 한다,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한다, 뭔가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강한 피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환경에 자꾸 노출됨으로써 다시 혈관을 자꾸 적극적으로 만들고 콜라겐 리모델링 과정을 방해시킴으로써 건강한 피부로 바뀌는 과정이 방해를 받으니까 남들만큼 어떤 충분한 양의 건강한 피부로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혈액량이 들어가니까 그 붉은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후에 그런 관리 능력도 실제로 많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점점점 혈액량이 줄어서 얼굴이 좀 붉은기가 많이 없어지고 밝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붉은기는 다른 치료에 비해서 증상 호전이 늦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증상 호전이 나타나는 과정에 관리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도 치료를 잘해서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붉은기도 다 감소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